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하게 피었다가 가장 처참하게 져버린 한 여인의 삶을 차사떠나 보려 합니다. 바로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입니다. 그녀가 태어난 날 궁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문종은 이 귀한 딸을 위해 백성들의 집 30채를 허물고 그 자리에 화려한 저택을 지어주었습니다. 조선의 공주 중 그토록 큰 사랑과 부를 누린 이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걷는 길에는 늘 비단이 깔렸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궁궐의 담장을 넘어 온 나라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당시 경혜공주의 미모와 지성은 선비들 사이에서도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화려함은 훗날 그녀에게 닥칠 어둠을 예고하는 전조였을까요? 그녀의 인생은 아버지 문종의 때일은 승하와 함께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8 꽃다운 나이에 경혜공주에게 닥친 시련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서웠습니다.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 역사는 이를 계유정난이라 기록합니다. 숙부 수양대군이 권력을 잡기 위해 김종서와 황보인 등 조정의 기둥들을 처단하던 그 밤, 공주의 집 담장 너머로는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이 비정한 칼날이 자신의 남편과 어린 동생 단종에게 향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공주는 남편 정종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서방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 차가운 칼날이 오고 있는데 저는 무력한 계집일 뿐이니 이 일을 어찌합니까? 결국 반대파로 몰려 먼 유배기를 떠나게 됩니다. 공주는 대궐 문턱에 주저앉아 멀어져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을 쳤습니다.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이 사라진 뒤 공주는 이제 홀로 남겨진 동생 단종을 지키기 위해 시퍼렇게 날선 궁궐의 눈총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매일 밤 공주는 동생의 처소 밖에서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이 어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말입니다. 1461, 하 60일, 년 공주에게는 사사보다 더한 소식이 유배지에서 단종 보기를 꾀했다는 명목으로 남편 정종에게 극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형벌은 차마 입에 담기도 참혹한 거혈형이었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최후 조선에서 가장 잔인한 처벌이었습니다. 공주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혼절했습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내라 불렸던 남편, 자신을 위해 시를 읊어주던 그 정인이 차마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참화당했다는 사실에 공주의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정함은 공주에게 슬퍼할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역적의 아내가 된 그녀를 두고 조정의 신하들은 공주의 자코를 박탈하고 관비로 삼아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의 딸이 한나라의 공주가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밥을 짓는 노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사사보다 더한 모욕이었습니다. 공주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보찜 하나 없이 전라도 순천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길가에 보이는 들풀조차 공주의 눈에는 혈루의 세월처럼 보였습니다. 순천관에 도착한 날 하늘에서는 진눈깨비가 흩날렸습니다. 지방의 관리들과 노비들은 한때 공주였던 여인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노비이니 어서 가서 마당이나 쓸고 땔감이나 해오너라 하지만 그 순간 경혜공주는 눈을 부라리며 일갈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관아 전체를 뒤흔들 만큼 서슬퍼런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라. 나는 비록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으나 내 몸에는 성군이신 문종대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내 놈들이 어찌 감히 왕의 딸에게 비천한 일을 시키려 하느냐. 공주의 섯을 퍼런 기계에 조롱하던 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물러갔습니다. 그녀는 관아방 한 칸, 그 좁고 차가운 방에서 공주는 홀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혈육이자 단종의 조카인 정미수였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공주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이 아이를 키워 남편의 억울함을 풀고 우리 가문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야 한다. 그것이 노비라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조는 병들고 지친 몸으로 조카딸 경혜공주를 다시 한양으로 불렀습니다. 숙부세조는 공주를 보며 뉘우쳤을까요? 공주에게 화려한 집과 땅을 내주었지만 그녀는 모든 부귀영화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가슴속엔 이 세상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혜공주는 스스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다자행이라는 법명을 받고 비구니가 되어 산속 작은 암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매일 아침 종을 치며 올린 기도는 남편 정종과 동생 단종의 넋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 저의 남편과 동생이 저 세상에서는 칼날 없는 곳에서 평안하게 하소서. 1473년 그녀는 40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주로 태어나 노비로 살았고 승려로 눈을 감은 여인. 그녀의 묘역계는 지금도 바람이 불면 공주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공주의 묘역은 남양주에 있습니다. 함께 걷는 역사 산책 조선 500년 발자취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